강희제, 1654년 5월 4일에서 1722년 12월 20일. 중국 청나라의 제4대 황제. 중국 역대 황제 중 재위기간이 가장 길다. 3번의 난을 평정한 뒤 국가는 재정적, 내정적으로 안정되었다. 외정적으로는 중국의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다. 강희제는 청나라의 정치를 안정시키며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기초를 다진 황제로 평가된다. 아들 옹정제와 손자 관룡제까지 청나라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재위 61년 동안 백성들에게 성군으로 불렸다. 특히 중국 대륙의 이민족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만주족과 한족의 동화를 위해 노력했다. 한족의 사상인 유교 사상을 장려하여 국가를 통치하였는데 만주족들이 한족에 동화되어 만주족 고유의 문화를 잃어버리는 폐단도 있었다. 강희제는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로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항상 공익을 우선하였으나 후계자인 황세자 윤인과 갈등을 빚어 영모 사건이 일어나는 등 가족관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마다 범람하여 자연재해가 심했던 장강과 황하의 제방을 쌓아 방지했으며 외교적으로는 대만과 몽골을 정복하고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어 북방의 경계를 안정화시켰다. 강희제의 시호는 인왕제, 묘호는 성조, 연호는 강희이며 아들 35명, 딸 20명을 두었다. 1722년 이궁창 준원에서 69세로 사망하였다. 출생과 어린 시절 이름은 애신강나현엽이며 손치제의 셋째 아들이자 숭독제 홍타이지의 손자로 출생하였다. 7살의 손치제에 의해 황태자로 지명되었으며 손치제가 갑자기 사망하자 어린 나이인 8세대 황제로 즉위하였으며 14세 때 친정을 시작하였는데 중국 역대 황제 중에서 재위기간이 61년으로 가장 길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학문을 깨치는 속도가 빨랐으며 청나라의 중국 대륙 지배는 그의 재위기간에 완성되었다. 이후 아들 옹정제 손자 걸룡제로 계승되어 청나라 전성기를 이루었다. 즉위 초에는 아버지의 유조로 4명의 신하가 만주 개인이 보정 대신이 되어 집장의 임무를 맡았다. 그동안 정무에 혼란을 가져온 환관들을 모두 없애고 안정을 꾀했으나 보정 대신 중 5배의 권력이 막강해져 그를 처형하고 난 1669년부터 실질적인 친정이 되었다. 반청 세력의 진압과 국내 정치의 안정 당시 명나라의 마지막 세력이었던 개왕은 이미 멸망하고 대만을 거점으로 한 후족이자 반청 세력이었던 정성공도 사망하여 만주족의 중국의 지배가 완성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평정을 맡았던 윈난 운남의 평서왕 오삼계, 광동의 평남왕 상가희, 부젠 복권이 정남왕 경계모와 그 아들 정충의 3번왕은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독립정권을 유지하며 청나라를 위협하였다. 1673년 평남왕의 철번을 계기로 3번의 난이 일어나 오삼계는 스스로 황제로 자처하며 주나라를 세웠지만 그해 노환으로 사망하자 강희제는 단호한 태도로 이에 대처하여 곤명을 함락시키고 1681년 이들을 평정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대만의 정씨도 내분으로 1683년에 멸망함으로써 마침내 청나라의 중국 대륙 지배는 완성되었다. 3번의 난을 평정한 후에는 이에 소비되던 방대한 비용이 필요 없게 되자 국가 재정은 여유가 생겨 안정을 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50년간의 면세 총액이 1억 량을 넘었으며 1712년에는 인두세를 청액화하고 조은을 정비하며 황하강이 치수에 힘쓰는 등 내정상으로도 안정된 시대를 이루었다. 북방 경계의 안정 부왕인 순치제 때부터 러시아와 국경지대인 흑룡강 일대에서 잦은 충돌이 발생했으며 조선에서 출병하여 나선 정벌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러시아 부족들이 흑룡강을 넘어 만주로 쳐들어오자 국경의 아이훈성 애훈송을 구축하고 러시아를 공격하여 아르바진을 정복하였다. 1689년 대사를 파견하여 러시아와 국경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유리한 조건으로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었다. 1690년에는 몽골과 티베트가 연합하여 청나라에 대항할 조짐을 보이자 외몽고 중가를 보준 이부의 갈단, 이단을 토벌하고
1691년에는 칼카부를 평정하였으며 1696년에는 차오모드 소막다에서 갈단군, 이단군을 괴멸시키고 1697년에 갈단을 자살하게 만들므로써 외몽고를 판도 안에 집어넣었다. 그 후 갈단을 계승한 체왕아라푸탄 창왕아나포탄이 티베트에 들어가 세력을 떨치게 되자 1718년부터 티베트에 원장하여 그 지배권을 빼앗고 중국의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다. 유교의 장려와 서양 문물 유입 국내외 정치에서의 성공은 문화에도 반영되었는데 강희제는 통치 철학으로 유교를 장려했다. 강희제 자신 또한 학문을 좋아했기 때문에 성리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만뛰어난 한족의 문화를 만주족에게도 주입하여 만주족과 한족의 융화를 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중국 최대의 유서인 고금도서 집성의 편찬과 1711년 한자 사전인 강희제전 42권 출판을 비롯하여 많은 서적을 편찬하였다. 하지만 만주족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쓴 한족 학자들은 잔인하게 저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시 청나라에 들어온 가톨릭 예수회 선교사들을 면담했으며 청나라에서 이교인 가톨릭 포교를 허락하였다. 이들이 가져온 서양 문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예수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로부터 서양의 학문과 기술을 도입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중국에서 처음으로 위도를 적은 정밀한 지도인 황여전람도를 작성시키는 등 과학문화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하지만 1704년 교황 클레멘스 11세 때 조상에 대한 숭배를 금지하자 선교사들을 추방하기도 하였다. 후계자 문제와 사망 만년에 후계자 문제로 고통을 겪었는데 황태자로 책봉된 윤잉이 성년이 되면서 점차 횡포해지자 폐위되었다가 다시 복위시켰지만 강희제가 북경을 비운 사이에 영모를 꾸몄다. 이에 황태자에서 다시 폐위되어 영원히 연금되었다가 결국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윤잉이 황태자에서 폐위되자 32명의 많은 아들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더욱 심화되어 파벌을 만들어 대립하며 반란이 일어나는 등 국정이 혼란을 겪었다. 마침내 셋째 아들인 옹친왕 윤진이 황태자로 책봉되었으며 강희제는 이공인 창춘원에 머물다 1722년 12월 20일 노환으로 병사하였다. 강희제의 사망 후에도 아들들 사이의 권력 다툼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참조항목